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최근에 나이를 먹어감으로 가면서 시간이 이전 대비해서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시간뿐만이 아니고 계절도 빨리 지나가죠. 최근까지 무더위가 한참 기성을 부리다가 23일이 처서라고 그러죠. 처서 지나고 나서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더위도 조금만 더 버텨내시면 이제 찬바람 부는 시원한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번 주 한 주간 굉장히 힘든 한 주였죠. 이번 한 주 흐름을 이 시간에 여러분께 짧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부분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의 말씀들을 드리고자 해서 시장의 긍정 시그널들이 몇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찐시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 한 5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어제 오늘 지수는 하락했지만 비교적 하방 경직화 현상을 보여주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이제 바닥 찍어가는 거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죠. 제가 시장에 대한 전체 시장 흐름과 그 시장 주변 상황의 변수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전일 시간에 여러분께 달러와 금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지금 환율은 상승을 하고 금리는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 이면에서의 그 연준의 의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시황 부분에 있어서는 전일 방송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관련 내용들 여러분 자세하게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은 짧게 전체 시장에 대한 그 전망과 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보완해드리는 내용으로서의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비교적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도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좀 줄여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반전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특히 은행주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전망 그리고 금융주 내에서 KB금융 시장 흐름과 연계해서 관련 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합병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5, 6% 정도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장중 고점 대비해서 되밀리는 현상들을 보여줬죠. 셀트리온이 과거에 그 주가 방어 차원에서의 서정주 회장의 그 능동적인 대응 굉장히 저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서정주 회장이 복귀하고 나서 셀트리온의 이후 주가 상황 어떻게 되어질지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체크해 보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핫했었죠.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테마주 중심으로 한 시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맥신, 그러니까 초전도체에 이어서 관련한 이슈가 연계되는 상황에서 테마주 종목의 시장 흐름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상한가 종목이 코스닥 거래소에서 11개 종목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9개 종목이 관련 테마와 연계된 흐름에서의 상한가를 보여줬는데요. 맥신 관련 이제 종목들 지금 타겟팅해도 될까? 오늘 상한가에 대거 진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타겟팅에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 종목 많습니다. 관련 종목 내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떤 테마의 형성이 된 그룹되어진 종목들 내에서 상한가를 일찍 들어왔다고 해서 가장 센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흐름 내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테마가 살아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종목을 찾아내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논의하고 고민해보는 내용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제가 댓글들을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 이제 다 체크해서 관련한 내용들 취합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부분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전망과 대응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댓글에서 관련 내용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아침 시황 또는 시장 상황, 글로벌 증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의 전체 흐름에 대한 주요한 포인트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이 움직여진 상황 하에서 주요 변수들의 움직임, 특정 종목, 애플이 주가 빠져서 시장이 하락했다, 이러한 단순 내용에서의 시장 접근 방법이 아니고요. 시장의 그 흐름의 변수로서의 작용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 지수가 움직인다는 측면보다는 이 종목을 움직이게 만드는 시장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변수들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최근 내에서 이제 환율이 달러가 강세 흐름에 진행이 됐고요.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의 기본적인 배경은 연준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각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시장과 그리고 중국 시장의 영향도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우리가 야간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미국 시장에 연출되는 시간대에서의 니케이 선물과 항생 선물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 아침 시초가 상황은 어떻게 되어질지를 판단해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대략 2,500포인트 수준에서 하락 출발할 것을 오늘 판단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종목 간의 흐름과 시장의 내용적 측면의 부분을 이제 예상하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서 위안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국내장의 흐름을 판단한 척도로서의 중요한 상품의 하나이다. 그리고 미국채 수익률, 일단 두 상품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지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경우에 위안화도 고점에서 일단 단기 조정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 국채 수익률 또한 고점에서 윗꼬리를 달아주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을 예상하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2,500포인트, 왜 니케이 선물과 항생 선물이 일정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었던 지점을 판단해서 국내 지수를 2,500포인트 출발 지수로 판단했고요. 출발 이후의 상황을 해석해 드릴 때 위안화와 10년 국채 채권 수익률이 고점 대비 밀렸기 때문에 되반등에 아침 시초가 약세 출발 이후에 흐름의 전환이 나타나는 상황에서의 시장이 연출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 출발 전에 전체 그림에 대한 윤곽을 가지고 오늘 장을 딱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중국발 또 위안화 상승,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하락의 추세 전환이 아니고 일시적인 조정 단계에 있다. 등등등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의 시장에서, NDF 시장에서 환율이 3원 정도 하락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빠져도 크게 추가 하락으로의 영향권의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내용에서의 아침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는 내용의 진행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오늘 장을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장이 마감한 뒤에 이 내용으로 월요일장 투자의 기준으로 잡으셔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흐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은 딱 하나, 위안화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지금 우리 시장 기준으로 장 마감 이후에 제가 캡처를 한 그림입니다. 위안화와 항생지수는 장 마감 이후에 4시 이후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흐름에서의 오늘 장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위안화를 일단 표준으로 잡고 판단을 했을 때 위안화가 장 출발한 이후에 11시 15분에 상승으로 반전됐습니다. 위안화가 상승한다는 것은
주가가 빠진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 상승 대략 7.3 위안 수준까지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시간적 상황을 추적할 때에도 위안화의 전환점과 중국 항생 지수의 고점 찍고 전환점, 그리고 국내 지수의 고점 이후에 반등 이후에 전환점, 정확하게 세계의 시장에서의 흐름이 동일하게 움직였던 오늘 하루의 진행 상황이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오후장 2시 15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2시 15분 상황 하에서 또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주요한 상품의 흐름은 위안화였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월요일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의 흐름에 따라서 중국 항생지수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항생지수의 영향은 즉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는 흐름으로의 진행이 월요일장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결과치를 가지고 월요일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략이죠. 제가 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의 경제 흐름은 굉장히 현 시점에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흐릅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미국 시장 내에서의 소매 판매, 그리고 산업 생산, 그리고 오늘 나왔던 그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제 흐름에 있어서는 하반기 갈수록 그 확장세, 여기 나왔지만 경기 확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데이터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기 침체를 우려하거나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시장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률이 좀 낮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과 결과 도출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장 아침 초반에 시장의 전반의 오늘장 흐름을 판단해서 종목 간의 내용들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월요일장이 됐건 다음 주가 됐건 시장을 읽어 나가실 때, 이해하실 때 이런 부분으로 판단 근거로에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시장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기존에 어제 제가 또 시장 전반의 기술적 판단에 의한 지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돌파 또는 하향했을 때 이후의 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탄력도가 달라진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의 상황은 강력한 2500포인트 수준 전후로 한 지수가 강력한 앞선 고점 또 종가 그리고 시가 수준에서의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일어났던 구간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2500포인트 수준에서의 가격은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 장중에 또는 일간 단위로 일부 2500포인트를 훼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 상황에서 2500포인트를 지지 영역으로 판단했을 때 2495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걸 깨졌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후 가격입니다. 완전하게 깨질 때의 모습은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종가 기준으로 저가를 만들면서 깨고 내려갈 때 이때 깨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군요. 장중에는 얼마든지 아래 꼬리를 달거나 일시적으로 약간치의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 기준을 판단할 때 봉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을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꼬리 부분은 제외하고 몸통으로만 해석을 하죠. 이러한 기준으로 시장을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지수 상황 하에서 이전 단계에서는 저항 영역으로의 판단으로 이 부분에서 이런 과정과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전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 부분을 그대로 반대로의 영역으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한 기준은 이러한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지금 장에 위치한 부분 9시 반 정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의 데이터는 약간 다를 겁니다. 오늘 시장은 좀 더 올라갔다가 되빌렸죠.
지금 현재 그 9시 반 수준에서의 지수는 아마 2,504포인트 수준에서의 상황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A와 그리고 B의 영역에 대한 그 해석점으로의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A형의 시장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A형의 3단계 구분 과정에서의 시장 진행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A형이 될 상황에서 1단계, 여기죠. 시장의 진행 판단할 때 1단계 과정. 일단은 1단계 과정에서는 삼성전자 68,000원까지 반등 영역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 9시 반 시점에서의 삼성전자 현재 가격은 66,000원이다. 66,000원에서 당일의 흐름은 아니겠지만 시차를 두고 2, 3일 내 가격 흐름 내에서 삼성전자가 68,000원까지는 1단계 영역에서의 흐름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1단계 과정에서 삼성전자만이 흐름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시장의 혼조 상황이죠. 정확하게 지금 뭐 상승의 흐름이 아니고 또 하락의 흐름도 아닌 혼조 국면에서의 시장 상황 하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업종이 은행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죠.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매년 돈을 벌고 있는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장에서 물량을 담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고 보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 하에서는 기관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때 은행주를 삽니다. 그래서 시장 혼조 상황 하에서 안전한 금융주, 특히 은행주로의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KB 금융을 주도해서 1단계 상황에서 흐름이고요. 그럼 2단계 상황에서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서 2단계 상황은 셀트리온. 물론 셀트리온 관련주도 오늘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셀트리온 흐름은 오늘 상승에서 흐름을 뭐 시작점이다 또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상승 흐름이나 본격 흐름의 진행 과정은 현재 아니다. 오늘장 아니다. 왜? 기간차를 가지고 이후에 상승 흐름이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에서 오늘은 뜨겠지만 밀릴 것이다 라고 아침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2단계 과정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조정의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3단계가 중요하죠. 상승 턴오버 할 때의 과정. 이 3단계의 과정은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 회복 동조화 국내 시장에서의 진행이 나타나고요. 이때 시장 주도 3단계 상승에서의 흐름에서는 경기 민감주.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경기 민감주가 과연 어떤 업종의 종목들을 경기와 동행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서비스업의 개선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산업 생산 측면에서의 활동이 많아져서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개발 이슈로 인한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업종 경기 사이클에서의 경기 저점 이후에 회복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나는 주로 기술주보다는 가치주 섹터의 종목들이 여기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단계 흐름 이후에 이 과정에서 이 3단계 과정 턴오버하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3단계 과정에서의 상승 흐름의 종목을 아직은 판단할 수 없겠지만 2단계의 완만한 조정 과정이 나타날 때 3단계 상승 과정에서의 종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전체 시장에 대한 오늘장 전체 분위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단순하게 아침 9시에 장이 딱 출발해서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장을 읽어가는 판을 한번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짜 놓은 상태에서 이 판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고 나름은 제가 해보니까 이러한 부분으로의 시장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손실 덜 보고 또 성공할 수 있는 투자의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66,000원 수준에서 68,000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1단계 상승에서의 지수 반등 주도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같은 연장선상에 놓고 최근에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문의한 내용의 답변들을 많이 드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선택을 하라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가중치를 두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닉스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던 8월 16일 아마 이번 주 수요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주가는 바닥권에 거의 들어왔다. 1번의 흐름과 2번의 흐름이 있는데 하이닉스를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 하이닉스는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첫 번째, 지난 수요일 과정에서의 가격에서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2분할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점 찍고요. 반등 주고요. 한 번의 흐름이 제낄 때 그리고 나서 턴오버 할 때 요 과정 내에서 첫 번째 1분할과 두 번째 2분할의 과정으로의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반등 나올 자리나 상승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심권 종목이라면 1지점 여기죠. 1지점 현재 수준 진입하시고요. 2지점 여기 확인 후에 매수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종가가 나온 상황 하에서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장 시장 내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입니다. 물론 후공정업체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그 상승률 측면에서는 좀 더 강한 흐름이었지만 대형주 내에서의 흐름을 추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의 흐름이 오늘장 굉장히 강했던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죠. 그러면 하이닉스의 흐름을 짧게 좀 짧은 구간에서의 흐름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12만원 구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지지선과 저항선 그리고 시장을 종목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을 거래 공방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들이 저항선이 된다든가 지지선이 된다든가 또 돌파했을 때는 또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게 되면 12만원 수준에서의 상황이 고점입니다. 단기 고점입니다. 단기 고점 12만원 이런 모습이겠죠. 그럼 하락했을 때 12만원 찍고 조정받을 때 어느 가격 수준에서의 저점이 만들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가격이 주요하게 중첩되는 구간이 11만 5천 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11만 7천 원이죠. 7천 원인데요. 12만 원 전후로 한 그러니까 12만 초반까지의 움직임이 다음 주 구간에 나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완만한 흐름 앞서 지수 흐름과 연동해서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만하게 흐름이 진행될 때 11만 5천 원을 깨지 않고 버텨주고 이 가격에서 대반등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 사야죠. 여기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시장을 지수를 끌고 가는 측면에서의 진행하는 주도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깨어진다라는 측면에서의 판단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종목 접근을 해보게 될 때 좀 다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이닉스 주도하에 시장 흐름이 살아난다라는 전제로의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반대의 경우 깨어질 수 있겠죠. 말씀드렸던 요 패턴이 되겠죠. 요 패턴이 될 때에는 반등은 다음 주 상황에서 진행될 분위기에서 흐름이 나타나겠죠.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완만한 조정이 나타날 때 11만 5천 원을 하향 이탈했을 때 깨고 내려갔을 때 이때는 앞서 두 가지 타입의 시장 흐름에 있어서 하이닉스의 전망에 대한 내용으로 이 부분, 이 과정에 가격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차 매매 진입이 되었던 이 구간에서의 물량은 이때 손절을 하는 측면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흐름, 오늘장 반도체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흐름이 지수 2560포인트 수준까지의 반등 흐름을 잡아간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보게 될 때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형태가 진행이 될 것이다. 관련해서 후공정이라든가 또 관련 반도체 업종의 작은 종목들이 그 상승 탄력도 면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금융주, 기관 외국인이 포트 내에서 가장 선호하고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업종의 종목은 금융주입니다. 안정적으로 배당하고요. 배당성이 가장 높죠. 그리고 물량 확보가 쉽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포트 내에 가장 많은 물량을 담아놓고 있는 업종의 종목 금융주. 지금과 같은 시장이 조정 이후에 상승으로의 그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바닥권 탈출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되는 업종이 은행주입니다. 통상 그러한 흐름들로의 과거 주가에서도 또 앞으로 주가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KB금융의 최근 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굉장히 그 두터웠던 이 저항의 구간을 여기서 돌파했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돌파된 저항선은 이후에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가 흔들림의 과정에서도 이 구간, 이 치열한 공방 구간, 요 가격 구간이 이제 지지선으로 안정되게 안착되는 과정의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KB금융, 은행주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다 하더라도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진 흐름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배당 성향은 강하겠지만 주가 흐름의 이제 성향에 있어서는 좀 무겁다라기보다는 작은 진폭 내에서의 가격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측면에서의 종목으로 판단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제 업종의 종목인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 부분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일었던 부분이죠. 55,000원까지의 상승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그리고 동반해서 유동성을 이제 확보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시장을 다음 주 상황 하에서 주도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씀드리면서 1단계 과정에서의 흐름의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 과정에서 셀트리온 관련한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시장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가 시장에 대한 전반의 그 A형과 B형을 말씀드렸고 A형 흐름 내에서 1, 2, 3단계 흐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A형의 2단계 이때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이 이때 움직인다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흐름을 이제 판단해 보게 되면 오늘 갈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슈가 있었지만 오늘 바로에 치고 가는 흐름이 아니고요. 바로 치고 가지 못했던 주가에 대한 해석은 지금 보게 되면 16만 원. 이 가격이 굉장히 두터운 저항입니다. 이때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화하는 과정은 뭐냐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매물들은 계속 해당 가격을 줬다 내려왔다 크게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버텼던 분들이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해서 그 근처 가격 왔을 때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약 손실의 범주 내에서 대략 한 2, 3%, 4, 5% 수준의 손실 폭 내에서 지금 팔자, 이 종목 정말 못 간다 라고 해서 파는 과정이 진행되는 매물 소화입니다. 바닥권에서 가격 진행의 흐름이 나타날 때.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16만 원 돌파가 나올 때 전환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 16만 원의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18만 원 여기죠. 이 가격에서의 고점 라인은 상징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가벼이 돌파 가능한 흐름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대응하는 그 전략은 지금 좀 기다리시다가
조금 높게 잡는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16만 원을 터치하면서 16만 원 근처의 가격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셀트리온 공략법은. 그래서 셀트리온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요. 16만 원 돌파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따라잡는 형태로의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종목이 깨져서는 안 되는 가격에서의 흐름이 있습니다. 14만 5천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14만 5천 원 부근에서의 가격도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일어났던 최근래에서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깨어지게 되면 추세가 다시 저점이 더 낮아지는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종목 중앙은 아니고요. 좌우측 하단부에 딱 끼워놓고 16만 원과 14만 5천 원을 딱 판단해서 어느 쪽으로 가격 진행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매도할지 아니면 따라잡을지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 구간, 1단계, 2단계, 3단계 구간에서 2단계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되어지는 이 셀트리온. 왜냐하면 앞서 잠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정진 회장이 이제 업무 복귀하면서 굉장히 주가 관리 잘합니다. 예전에 공매도 세력을 이겨낸 유일한 오너이거든요. 주가 관리 잘하고요. 재료도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현업에 복귀했다는 이전의 기사 얼마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나왔죠. 중간 단계에서 이제 경영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까지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병하고 뉴스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죠. 시장 분위기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약간씩 스탠스를 옮겨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능성 두고 해당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핫한 테마였죠. 맥신. 제가 주말 동안에 이 맥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을 이제 계속 추적하다 보면 너무 많은 재료에 대한 또 테마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 이제 공부하고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겨우겨우 초전도체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했거든요. 초전도체가 뭔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관련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이제 초전도체가 이제 공부를 다 끝내놓으니까 맥신이라는 초전도체와 유사한 형태에서의 어떤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주말 동안에 제가 잘 공부를 해서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다음 주까지의 시세 현상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기 구간 내에서 추가 흐름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월화수 정도까지의 흐름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서의 흐름이 앞서 1단계, 2단계, 3단계 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정 내에서 흐름이 지수가 세게 가는 장이 아니죠. 일부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이 3단계 리바운딩, 턴오버하는 과정에서 지수가 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 3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기간이 대략 열흘, 이제 8월 말, 9월 초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열흘 2주 정도 1, 2단계 과정이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테마주와 개별 종목의 흐름들이 좀 더 진행될 것 같고요. 관련한 테마 내에서 가장 강한 테마가 맥신 관련 테마 흐름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 나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투자로의 올라타기로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오늘 장 11개 상한가 종목 중에서 무려 9개 종목이 관련 종목의 흐름이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센가, 가장 대장주인가 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당일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상한가를 가장 먼저 들어간 종목입니다. 오늘 장의 상한가를 가장 먼저 들어간 종목은 9시 장 초반에 들어갔던 휴비스하고, 이게 화면을 제가 작은 화면을 늘려놨더니 좀 깨어지는데요. 휴비스하고 미래산업 정도가 오늘 9시 장 초반에 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9시 3분, 5분 이 정도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오늘 장 기준으로 해서는 이 휴비스와 미래산업 가장 센 종목이라고 이제 해석은 되는데요.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어떤 테마로 이루어진 종목들이 동반해서 같이 올라갔다. 이때 나는 어떤 종목을 판단해서 접근해야 될지, 상한가를 가장 먼저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주가의 습성과 패턴을 읽어내서 이후에 대장주는 또 바뀌죠. 그래서 다음 대장주를 한번 공략해 보겠다라고 할 때 몇 가지 제가 근거를 판단해서 관련 종목 내에서 엑스페리스, 저는 처음
들어본 종목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 강했기 때문에 강한 패턴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맥신 재료 이제 종목 중에서 나는 맥신 재료 관련주 중에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겠다. 월요일 장에서 좀 출렁이겠죠. 오늘 아주 동반 상승의 강한 흐름이었고 월요일 장에서는 또 거래량 유지되면서 위아래 굉장히 출렁임의 흐름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따라잡는 측면에서의 공략이 가능하고요. 세 가지 기준으로서의 저는 엑스페릭스 이 종목에 대한 그 맥신 관련주로의 선택을 한다라면 선택의 기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게 이제 지난 4월입니다. 지난 4월 A 단계에서의 흐름까지의 가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량의 거래가 진행이 됐습니다. 대량의 거래가 발생이 되고 이후에 거래량을 판단해 볼 때 이 대량의 거래를 다 잡아주는 거래가 아직까지는 안 나타났죠. 뭐 일부 이 구간 내에서 일부 매도 물량이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대량의 거래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던 이 과정에서의 거래량이 이후의 주가 상황에서 쭉 기간차를 두고 이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매집한 세력이 일정 부분의 물량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단계 과정에서의 주가 상승 시에 이 대량의 거래량 매집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가 성향이 강하다. 이후에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이 기세상한가죠. 우리가 기세상한가를 이제 점상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기세상한가를 3번의 기세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세다는 거죠. 동시호가 상한가라는 겁니다. 동시호가에 상한가로 딱 붙여놓고 종가까지 유지해버렸다는 거죠. 장중에 잠깐 뭐 한 3, 4% 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들어간 경우도 있겠지만 기세 상한가를 3번이나 기록했다는 것은 주가의 습성이 패턴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매집 물량이 아직 매물화되어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제가 역으로 BCA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매집 가격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거래량이 통상의 흐름에서 매집으로의 해석이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이 매집한 가격의 중간 가격, 통상 올라가면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통상의 매집 가격은 좀 높은 이 가격 수준에서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매집 가격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의 최근까지의 조정이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의 흐름에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매집 가격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의 조건식으로서의 세 가지 그 조건식을 충족하는 내용으로서 흐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는 맥신 관련 종목에서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오늘장 상한가를 제일 먼저 들어갔던 종목이 아니고 최근 내에서 주가 패턴을 읽어봤을 때 강한 조건식을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종목, 그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페릭스를 판단해서 이 해당 섹터에 대한 테마에 대한 매매를 해보겠다 라고 한다라고 할 때 오늘장 상한가 들어간 종목, 세게 들어간 종목보다는 먼저 들어간 종목보다는 이 종목이 가능권에 두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측면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테마주에 올라타는 이미 상한가나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던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 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댓글에서 문의 주셨던 그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디가 리8383님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봐주세요 라고 하트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주식을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같이 다른 종목이라도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해석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 8338님 지금 보유하실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여러분들께 더 잘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누리호 그 엔진하고 분리장치 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방산 이슈였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기존에 삼성정밀화학, 삼성항공, 삼성테크윈 그 2000년 중반인가요? 그 기업 간의 빅딜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몇몇의 사업부, 축소하는 사업부를 한화하고 롯데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삼성정밀화학, 그러니까 삼성의 화학 부분은 지금의 롯데케미칼이 됐고요. 그리고 삼성항공과 삼성의 이제 정밀 분야 부분은 하나로 넘어가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게 되면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떤 이슈로 주가가 움직였는지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가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기준은 누리호였죠. 누리호가 1, 2, 3차 이제 시도를 통해 3차의 발사 성공을 해냈습니다. 최초에 21년 2월에 누리호를 2월에 발사할 것이다 라는 뉴스들도 있었고 예상 그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리호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항공우주가 굉장히 강했죠. 이거는 누리호 발사 주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기됐죠. 뭐 특정한 이유로 해서 1차 발사가 기한이 이제 22년 2월 8월 뭐 이럴 때로 아마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사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 주가 빠졌고요. 그리고 2차도 마찬가지로 2차 발사 될 것이다. 이때부터 이제 항공우주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발사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강했죠. 반면에 에어로스페이스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실패해서 조정받았고 등의 흐름이 진행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판단한 기준 어떠한 내용으로 종목이나 재료 가치는 이제 누리호 그리고 방산 이슈였는데 매집이 들어왔다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우주는 2단계에서 매집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누리호 발사 3단계 과정, 2단계 과정, 가는 과정에서 매집이 들어왔고 매집 이후에 이 과정에서 털고 나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되었고 최근까지는 주가가 완만한 등락의 과정에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와 좀 다르게 매집이 들어왔던 시점이 2차 발사 그리고 방산주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이 과정이죠. 주가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앞서 이제 기본적인 매집이 들어왔던 시점과 재료 가치 측면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을 판단했을 때 일단은 재료 가치는 소멸됐습니다. 27년에 위성체를 발사하고 30년에 달 탐사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다 계획의 일환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계획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성체와 관련된 재료 가치는 소멸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한 방산 이슈 또한 재부각될지에 대한 내용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 가치는 이제 다 소멸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이상 나올 재료가 특별하게 없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상황을 이제 판단했을 때 지수가 좋아지면 일정 부분 상승하겠으나 지수가 나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지수가 좋아질 때는 조금 오르고 이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의 과정 내에서의 흐름을 두고 진행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종목이 완전하게 하락으로의 끊임없는 주가 상황에 그 조정이 나타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재료 가치 측면을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매도라고 결론을 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펀드멘탈 측면으로의 접근을 해야 되겠죠. 펀드멘탈 측면에서 기업 가치 내용을 해석을 해보게 되면 현재 PBR이 1.9입니다. 그 높지 않습니다. 최근 주가 올라왔지만 그리고 동종업 내에서의 PBR을 판단해보면 1.5 조금 높지만 그렇게 과대 계상되어진 현재의 주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기업 실적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이게 2018년부터 500억
뭐 1,600억, 2,400억, 2,700억 그리고 올해 7,100억입니다. 지난해 대비 2배 그 매출 실적, 영업이익 실적을 발생시킨다라는 추정치입니다. 내년도에는 물론 이제 올해보다 좀 더 늘어난 추정치이겠지만 내년도의 추정치까지 판단하기보다는 올해 추정치를 판단했을 때 지난해 대비 2배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 일정 부분 하락을 해서 일정 수준의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사볼 만한 종목이죠.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의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10만 8천 원 전후가 이전 단계에서 지난 4, 5, 6월 달에 굉장히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이루어졌던 지지 구간입니다. 오늘 장 주가는 아마 보합 수준, 이제 약보합 수준으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제가 이거 캡처한 내용이고요. 지금 단기 구간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모습과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월요일 장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봉은 합치거나 떼어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기술적 분석의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바닥을 잡아내는 십자 형태의 요날 형태의 모습이었고요. 이 두 개의 봉을 합쳤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십자 도지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단기 반등 신호라고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 과정에서 흐름이라고 하면 반등은 12만 원 전후입니다. 여기 또 굉장히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일어났던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면 지금 뭐 10만 8천 원 뭐 언저리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략 제가 판단할 때는 목표치를 12만 원으로 판단하시고요. 목표 가격을 조금 넘어설 수도 있고 그 이전 단계에서 고점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1만 5천 원부터는 분할해서 12만 원 상반까지 분할 매도로의 접근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난 복수를 해야 될 것 같다. 화가 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도저히 다시 매매를 해서 이 종목의 수익을 발생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이후에 이제 주가 7만 5천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7만 5천 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앞선 가격인가요? 요 가격에 보면 7만 5천 원 가격이 요 흐름입니다. 지워서 말씀드리면 요 구간에서의 가격이 7만 5천 원입니다. 단기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1차 지지선, 요 흐름이 2차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7만 5천 원 수준의 가격이 내려왔을 때 복수를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의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려되는 것은 지난달이었던가요? 7월 말 부근에서 한 번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기서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윗골이라는 음봉으로 대량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이 있고 해서 11만 5천 원부터 분할해서 12만 초반까지 매도를 해 주시고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7만 5천 원 부분에서 다른 종목 매매하시기보다는 이 종목으로 한번 다시 복수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2차 지지선 여기에서 매수해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과 연동되는 주가 흐름이 다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매수를 통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하나 더 체크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최근 내에서의 박스 돌파 이후에 주가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에서의 모습들 진행되는 과정의 그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초반에 이제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일단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35,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차트 봉의 흐름은 음봉이나 이 모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기준이 되었던 부분이 36,000원이었습니다. 주식을 판단하실 때 굉장히 최근 내에서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죠. 오늘 장 36,000원 이상의 가격을 유지해 줬다면 월요일 장 상승 흐름이 진행될 수 있는 모습에서의 가격이 나타날 이제 위치한 상황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는 과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 우리가 주가를 판단할 때 통상적으로 이전 단계에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장대 양봉의 중심선 값이 지지선이 됩니다. 통상
기본적으로 요 흐름에서의 저점을 깼을 때 요 가격은 지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이 다음 주 주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가격 편차를 판단해 봤을 때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34,000원에 한다라면 3% 편차이죠. 사고 팔고 하는 영역에서의 가격이 아니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에서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종가 수준에서 단일가에 조금 올려놓는 흐름을 봐서는 월요일장 하나의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라는 측면, 이 내용으로의 삼성 엔지니어링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관심을 꾸준하게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자는 측면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 짧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녹화를 한 6시 전후로 해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이제 항생 지수와 이제 위안화 흐름을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종가 대비해서 조금 더 이제 주시장의 영향도가 이제 부정적으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제 초반에 시장 흐름을 판단할 때 다음 주 주간에 위안화 흐름에 대한 주요한 흐름을 기준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해석하는 내용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위안화를 보시면서 오늘 저녁에 또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서 시장이 또 안 좋은 쪽으로 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는데 본장을 열어봐야 됩니다. 지금 움직이는 가격은 중국의 정기장이 끝났고요. 그리고 미국의 시장이 열리기 전 단계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장이 끝나면 리셋해야 됩니다. 장 끝났는데 미국 시장 들여다보고 또 시세 뭐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습니다. 장 끝나자마자 리셋, 락아웃 시키고요. 그리고 다음날 8시 50분에 다시 리셋해서 켜시면 됩니다. 온, 오프를 하셔야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올해 제가 이 시장에 살아남는 이유도 그러한 온, 오프를 잘 작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으신데요. 이 과정을 해내시게 되면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장의 질적 측면에서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급락의 장은 아니었죠. 지수는 하락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지만 전체 종목 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급락한 거나 투매가 나왔거나 흐름의 그 모습이 아주 공포스러운 시장에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조정이 나타났긴 했지만 제가 판단하는 시장에서의 상황은 전체 우리 시장 외에 글로벌 증시와 미국 시장에서 연동된 흐름을 판단할 때 다시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눌림목 과정의 진행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뭐 오늘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월요일 아침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해석 분석해 드리고 있죠. 관련해서 거기에서 또 좀 더 정확한 내용 말씀드릴 것이니까요. 주말 시간 동안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시간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석, 판단,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